20만 원씩 2년을 부었는데도 이자가 뭐 거의 10얼마, 20얼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동산은 조금 손을 떠난 것 같고 부동산은 조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연자님은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독립한 지 1년 됐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최종 목표는 40만 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출 이자를 거의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차근차근히 돈을 모아서 집을 나중에 사야 될지 뭐 지금 어렵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될지 이게 조금 고민이시겠네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생활비 다 쓰고 한 얼마 정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하고 1년 반 해서 모은 돈을 이제 다 그 학자금 대출 갚는데 한번 다 넣고 네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1년에 한 2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전세로 살고 계신 거는 오피스텔 전세시고 거의 보증 금액의 거의 80% 정도를 다 대출로 받으신 네. 거죠. 솔직히는 저는 그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계시는 게 좀 적당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은 아니고 다세대? 빌라 같은?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든 뭐 단독 다가구든 네. 그거를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1억 3천 정도가 보증 금액이면 네. 어쨌든 내가 가용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 1억에서 1억 1천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전세로 살 거냐 혹은 집을 살 거냐라고 놓고 보면 네. 그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집을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50% 정도는 되니까 네. 한 2억 중반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전세로 2년 뒤에 만료가 되면 똑같은 전세 금액 정도만 내가 현금으로 갖고 오는 거지만 네. 그 사이에 집이 조금이라도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내 재산은 조금 더 커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억 5천만 원대 정도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집을 좀 사시는 방향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찾아봤더니 여의치 않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네. 그러면은 그만두더라도 네. 이게 나는 집을 살 수가 없구나. 아니면 좀 2, 3년 뒤에 돈을 모아서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 갔는데 뭐지? 전세 금액만 오르고 집값은 더 오르고 내가 집을 못 샀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살 수 있든 없든 한 번은 꼭 찾아보러 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2억 중반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권역에는 없고 그죠. 네, 경기도로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 시간은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그렇게 소요는 되실 건데 네. 보통 1호선 혹은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쪽으로는 7호선 라인의 부천 쪽도 괜찮고요. 좀 더 멀어져야 돼 그러면 1호선 라인 쪽으로 인천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되고 이제 약간 석쪽에 있으니까 불편해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조금 이제 내려가다 보면 한 3억 중반대 정도의 아파트 하고요. 분당선에 따라서 수원 구도심 쪽으로 가시면 네. 그래도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연봉은 보통 3천 정도만 넘으시면 네.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오시거든요. 정말 잘하면 3억 2천대까지 아파트를 사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가봤더니 너무나도 교통이 멀고 불편하고 싫어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현재 이제 거주지 근처에 네. 좀 더 저렴한 월세로 그냥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네. 아예 전세로 집을 사는 거죠. 전세를 끼고 네,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주택자금 대출이 나올 수는 없고요. 네. 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자금을 좀 더 부풀려서 그렇게 사야 되는 건 있으세요. 그 금액이 남양주 이쪽
쪽은 어려울까요? 남양주요? 남양주도 가능합니다. 근데 남양주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해요. 만약에 남양주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중고차라도 사가지고 남양주가 한 2억 중반대 정도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아니면 그 하남에서 조금 더 건너 보시면 덕소라고 하는 덕소지구가 있어요. 거기도 나쁘시지 않아요. 거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가장 끝자락이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수원 구도심하고 그 신분당선 라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하철들이 그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면 역세권이 아닌 곳들의 집값과 역세권인 곳의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집을 구입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집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볼륨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하철이 있는 쪽에 집들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실 거고, 그러면 매수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네, 매력적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 이런 거는 매매를 해도 좀 가격이 더 싸지 않나요, 아파트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달라요. 오피스텔은 애초에 그 상업 지역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좀 다르냐면 오피스텔은 역하고 가까운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요. 아파트는 거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까지도 더 이제 머물 수 있으니까 시장에 100명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겠죠. 더 풀이 커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통적으로 딱 금리가 낮아졌을 때만 가격 상승이 있고요. 나머지 때는 다 아파트보다는 상승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오피스텔 투자예요. 솔직히는. 검토를 하시는 이유는 금액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돈이 문제니까. 저는 그래도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 자금이 안 되시니까 경기도 권역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몸테크가 필요하신 상황이세요. 네. 단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 있으신 거죠? 뭐 다 모으면 한 5천 정도? 5천 정도요. 한 2억 7천에서 6천 정도까지는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낼 거냐, 내 집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낼 거냐, 이 선택인 거거든요. 그죠.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억 2천 정도가 되면 뭐 2배라고 치면 한 40에서 한 50만 원 사이 정도 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너무 낮아서 이 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좀 버거우니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범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저는 주택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1월에서 2월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구정에 있는 그 구간까지는 실수요자 구간이세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학교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의 수요 구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실수요자 구간이다 보니까 집값이 조금 올라요. 예, 아무래도 강성일 수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비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3월 달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가장 강력한 비수기가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이제 주부님들이 학교 아이들 뭐 쫓아다녀야 되고, 어버이날 또 그다음 어린이날 뭐 이런 가족 행사가 많다 보니까 5월 달하고 그다음 비가 오기 시작하는 장마 기간, 그리고 더워지는 7, 8월까지가 비수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지금부터 내가 남양주도 한번 볼까, 뭐 덕소도 한번 가볼까, 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수원 구도심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제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한번 집을 매입해 보시는 거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전세 대출을 더 받고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구매를 해서 주택을 구매를 해서 이제 집을 자산을 좀 불리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일단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이제 좀 더 모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가격대가 맞는 구매가 가능한 정도의 이제 주택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50% 이상은 단기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나이에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네. 5점 만점에 5점을